네, 이번에는 리트코드 13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 관련된 문제이고요. 네,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 건지 문제를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문제이죠. 네, 그래프 문제이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방향이 없는 그래프네요. 방향이 없는 그래프. 각 노드도, 이 버텍스들은 도시를 나타내고 문제에서, 이거는 도시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번에서 1번까지의 최단 거리는 3, 0번에서 2번까지는 최단 거리가 4, 0번에서 3번까지는 최단 거리가 5, 3번까지는 이런 거고, 여기에 디스턴스 스레숄드라는 걸 줘서 이 디스턴스 스레숄드보다 작은 거리에 있는 것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렇게 수를 쭉 세면 0번은 2가 되겠죠. 1은 1번 노드에서 갈 수 있는,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4니까 전부 다 갈 수 있으니까 3. 2도 마찬가지로 다 갈 수 있죠. 이 디스턴스 스레숄드 안에서 3번은 이쪽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못 가죠. 여기는 5가 걸리니까 얘도 2. 그러면 디스턴스 스레숄드가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는 이 두 개죠. 이 두 개. 0번하고 3번인데, 이렇게 동일한 디스턴스 스레숄드가 같은 값, 디스턴스 스레숄드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도시의 개수죠. 이런 디스턴스 스레숄드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도시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가장 작은 걸 찾았을 때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그 중에서 번호가 제일 높은 놈을 찾아라 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나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로 만들어 놨던 그래프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 상관없고요. 거기에 제가 그래프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부터 7번까지를 녹음했는데, 네, 그 중에서 끝부분에 있는 다익스트라하고 플로이드 워시안 알고리즘이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복습을 조금 잠깐만 해볼까요?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지. 플로이드 워셜은 모든 쌍의 거리를, 최단 거리를 하는 거죠. 모든 쌍의 최단 거리. 네, 이 문제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어느 도시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디스턴스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쌍의 최단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알고리즘은 딱 요 알고리즘입니다. 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만일에 나는 다익스트라는 알고 있는데 플로이드 워시안은 모른다, 그러면 다익스트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익스트라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다익스트라가 뭐죠? 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어떤 그래프 디스턴스가 있으면 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거에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를 다 찾고,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를 다 찾고, 여기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를 다 찾고, 여기를 출발해서 최단 거리를 다 찾으면 되겠죠. 네, 그 각각 찾았을 때 시작점을 해서 최단 거리를 찾아서 디스턴스 스레숄드 안에 있는 도시의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방법 플로이드 워셜도 풀 수 있고 다익스트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익스트라로 풀려면은 다익스트라의 제한점이 있었죠. 제 그 유튜브 듣고 나셨으면 알겠지만, 물론 그래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요. 웨이트, 의무 웨이트, 마이너스 의무 웨이트를 가지는 것이 있으면 다익스트라는 동작을 안 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웨이트가, 문제에서는 1보다 크고 10의 4승까지라고 제약사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익스트라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이드 워셜과 다익스트라로 풀 수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플로이드 워셜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푸는 방법은 그래프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아예 직접 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 제 유튜브 내용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깃허브에다가 이미 정리한 내용이 있죠.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을 보셔도 이해하실 거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거기서 나온 코드들은 전부 다 각 유튜브 컨텐츠 밑에 링크들이 다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다 있고요. 이미 이런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클래스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 코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거와 유사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모든 거는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작성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그런 생각으로 좀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인피니트 나타내는 클래스 콘스턴스가 하나씩 필요해요.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n 버텍스 개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겠네. 엣지들을 정리하는데, 엣지들이 이번엔 좀 뭐 더 들어가야 되죠. 그냥 보통은 버텍스 번호만 있으면 되지만 여기 웨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버텍스하고 웨이트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초기화 함수는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개수를 초기화하고 엣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초기화하죠. 버텍스 개수로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추가하는데 U에서 V, 보통 그래프에서는 U와 V라는 키워드를 많이 써요. U와 V라는 게 뭘 나타내냐면은 U 노드에서 V 노드로 가는 뭐 이런 경우에 그저 뭐 인티저를 나타낼 때 IJ를 많이 쓰듯이 그래프에서는 UV 이를 많이 씁니다. U와 V라는 변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엣지스에 U에다가 V,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 제 그래프 강의를 좀 듣고 오세요. 듣고 오시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오시면은 여기에 그래프 표현이랑 그런 거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U 노드에서 V 노드로 가는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웨이트를 가지고 어드 제이슨C 리스트죠.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드 제이슨C 리스트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V에서도 이거는 양방향, 그러니까 무방향 그래프니까 V에서 U로 가는 것도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이드 워셜인데, 플로이드 워셜은 디스턴스가 2차원 배열로 넘어야 돼요. 그래서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일단 채울 거고요.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은, 먼저 그래프라는 클래스 이름이 그래프였죠. 그래프를 사용해야 그래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이닛을 하는데 n으로 n개의 노드가 있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엣지 표현이 뭐냐면은 엣지 표현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엣지라고 할게요. 엣지 정보에 이 엣지가 엣지 벡터로 들어오잖아요. 벡터니까 EV의 0번은
그에서부터 V 1번 위치에 이제 타겟 그 두 개 엣지 번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트는 EV2에 들어와요. 두 번째. 그죠? 이 엣지에는 이 벡터 정보가 세 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각각 UV 시작 그러니까 두 개의 버텍스 사이 연결할 버텍스 그리고 세 번째 값이 디스턴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추가만 시켜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이드 워셔를 동작시키겠다는 거예요. 플로이드 워셔를 동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쵸? 플로이드 워셔를 동작시키는데 그래서 결과를 받아야죠. 플로이드 워셔에서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2차원 배열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결과를 리턴을 해야 되니까 결과 앤서는 미니멈 어떤 디스턴스 넘버죠. 이건 버텍스 넘버 도시 번호 이게 답이고 리치어블 카운트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거는 초기 값은 아주 큰 값을 내야 되겠죠. 도달아 초기 큰 값을 내는데 맥스가 n일 테니까 더 저는 제일 작은 걸 찾을 테니까 맥스 값으로 초기화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i라는 도시에서 이게 이제 도시 i번째 도시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를 찾아보는 거죠. 개수가 얼마인가 카운트를 세보겠습니다. int j는 i에서 j로 가는 도시 그 거리를 재는 거죠. 만일에 i가 j하고 같으면 의미 없죠. 네, 아예 같은 데로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세지 않고 같지 않고 디스턴스 i에서 j가 디스턴스 스레시홀드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카운트를 증가시켜라. 그래서 만일에 이 카운트가 리치어블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다면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네, 업데이트 합니다. 답은 i번 리치어블 카운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죠? 맞나요? 그러면 답은 yes. 그러니까 플로이드 워셜로 모든 쌍의 최단 거리를 구한 다음에 i에서부터 j로 가는 모든 시작점을 i로 하는 그것의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디스턴스 스레시홀드 안에 들어오면 그거의 숫자를 세 가지고 그 숫자가 가장 작은 것 만일에 같다면 번호가 큰 것을 골라서 답으로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로이드 워셜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플로이드 워셜 부분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플로이드 워셜에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초기화를 해야 되죠.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리턴할 거 값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거 디스턴스를 따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고 일단 최대값으로 인피니트를 의미하는 정수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엣지들 바로 옆에 있는 디스턴스들을 다 초기화해놓고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리도 초기화해놓고 엣지가 있으면은 이 엣지에 i에서 first가 갈 대상 엣지니까 이렇게 엣지 바로 갈 수 있는 걸 초기화하고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쓰는 k가 밖에 돌고 k가 m까지 i는 n까지 j는 0에서 j는 n까지 돌고 만일에
distance i에서 j까지 가는 것보다 dist i에서 k까지 가고 dist k에서 j까지 가는 거리가 더 짧다면 이걸로 더 짧은 거리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게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리턴하면 끝납니다. 됐죠? 다 완성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일부러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했어요. 좀 익숙해지고 나면 뭐 상관없겠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재사용 가능한 형태, 잘 정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차피 이게 뭐 저희가 한 번 사용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볼까요? 50번에서 에러가 났답니다. 아, 그렇죠. 그래프의 플로이드 워셜이죠. 그래프의 플로이드 워셜입니다. run. 네, 나왔고요. 예, 억셉트 됐습니다. 꽤 높은 퍼센트로 억셉트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플로이드 워셜 아니고 다익스라로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익스라 하나 추가하는 거죠. 플로이드 워셜, 그러니까 플로이드 워셜은 뭐였죠? 타임 컴플렉시티가 5V의 3승이었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요 알고리즘의 동작은 이게 5V의 3승이고 이게 V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 알고리즘 5V의 3승입니다. 네, 그거고 요거는 이제 저장을 주석으로 받고 다익스라로 푸는 방법을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갖다 쓸게요. 네, 그래프 초기화하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익스라는 원 소스가 정해져 있어야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 하나의 소스에서부터 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똑같겠네요. 그래프 초기화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답을 채우고 결과는 뭐까지 n스로 리턴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가운데에 채워넣는 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i번째에서 i가 n까지 증가하면서 이게 소스가 되는 거죠. 이 i들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다익스라로 모든 디스턴스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직 다익스라 구현도 안 했어요. 이제 구현할 겁니다. i를 소스로 한 다익스라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럼 디스턴스의 다른 모든 버텍스까지의 거리의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CNT 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은 카운트를 세는데 J에서 N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만일에 이거 뭐 위에 로지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J가 같지 않고 dist J가 distance threshold보다 작으면 CNT는 플러스 시키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S 카운트보다 작으면 쓴 i고 카운트 CNT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다익스라만 채워놓으면 되겠네요. 다익스라 부분만 그래프에다 다익스라 부분만 채워놓으면 되겠어요. 디스턴스를 리턴할 거고요. 스타트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줍니다. 자, 이제 다익스라를 채워보시죠. 맨 처음에 다익스라를 구하려면 리턴하려면 이제 결과를 발견해야 되니까 디스턴스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익스라는 무조건 프라이오리티 Q가 있어야죠. ET Q 프라이오리티 Q 맞죠? 페어 값을 두 개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웨이트 미닙을 구해내야 된다고 했죠. 미닙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왜냐면 C++에서는 저 프라이드 큐 헤비 힙이 디폴트가 맥스 힙이에요. 여기를 복잡하게 컴페어랑 넣으면 이게 미닙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코드가 굉장히 좀 길어져요. 그냥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웨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마이너스 취하면은 맥스 힙이 미닙처럼 동작할 테니까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타트 노드는 웨이트가 0이니까 0을 넣는 거고요. 디스턴스 스타트는 디스턴스가 0이 되겠죠. 엠프티가 아닌 때까지 돌면서 먼저 맨 처음에 Q에 들어있는 거를 두 개를 꺼내야죠. 인트 웨이트는 W를 꺼낼게요. 마이너스로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를 거꾸로 이제 꺼낼 때는 마이너스를 취해서 꺼내야 돼요. 꺼내고 U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래프나 트리 이런 데서는 UV라는 걸로 노드를 자주 나타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U는 이제 노드 번호를 꺼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팝을 해서 꺼내고요. 그 C++에서는 팝의 리턴 값이 없어요. 되게 그게 조금 불편한데 그래서 팝을 하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값을 꺼내고 팝은 그냥 순수하게 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먼저 꺼내고 버려야 돼요. 이 동작이 두 개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펑션이 없어요. C++에는 디스트의 U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 요거 업데이트되는 웨이트 디스턴스가 왜 업데이트하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로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꺼낸 W보다 현재 W가 현재 디스턴스 업데이트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디스턴스보다 큰 값이라면 아무것도 처리 않고 컨티뉴 해버리는 로직을 넣고 저거 로직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익스트라로 그래야 다익스트라로 제대로 동작합니다. 엣지스 U의 엣지의 개수 동안 엣지의 개수만큼 돌면서 U I first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C++에는 좋은 이 하면 뭐 파이썬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이게 이런 식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U고 엣지 first고 VW는 W 더하기 2.second 웨이트 엣지의 웨이트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만일에 dist v보다 여기서 새로 구한 웨이트가 더 작은 값이면 pq에 inplace 백을 해서 inplace 백이 아니죠. 벡터가 아니니까 inplace를 해서 마이너스 vw v를 하고 distance v는 원래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은 distance 배열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쉽죠? 프라이드 큐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그냥 익숙해져요. 그냥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틀이 너무 계속 반복해서 정형화돼서 사용되니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복사해 놨다가 잘 정리해 놨다가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타임 컴플렉스들은 뭐죠? 이 다익스트라 자체 타임 컴플렉스들은 O2의 로그 V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로그 V입니다. 왜냐하면 이 PQ가 로그 V 버텍스 개수 약간의 버텍스 개수보다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뭐 거의 버텍스 개수만큼 노멀리 들어가니까 로그 V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게 로그 V 팩터가 되고요. 이 룹을 잘 보면 엣지 개수만큼 이 룹이 돌거든요. 엣지 개수만큼. 그래서 엣지만 개수 곱하기 로그 V가 되겠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는. 그러면은 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게 로그 5 2의 로그
V였고 이 바깥 루비 n번 도니까 이거는 또 안쪽 루비 n번 도네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O2에 n 곱하기 2 로그 V 플러스 n이 V죠. 버텍스 개수죠. V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게 훨씬 이거보다 크거든요. 이거 당연히 이 값이. 그래서 이거는 생략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요 정도 V 로그 V 정도의 타임 컴플렉스를 갖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46번째 또 인플레이스 백을 했네요. 네, 인플레이스 베이스 백을 하면 안 되는데 인플레이스 베이스 백을 했네요. 인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런 해보겠습니다. 네, 액셉트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플로이드 워샬로 모든 쌍의 차단 거리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 시작점을 바꿔가면서 매 시작점에 대해서 패스를 구해서 최단거리를 다익스트라를 돌려서 최단거리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느릴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대부분은 사실 이 다익스트라를 돌릴 수만 있으면 이게 더 빠릅니다. 대부분은 이게 더 빠르죠. 근데 엣지가 굉장히 많으면 거의 V의 3승 로그 V 정도가 되기 때문에 플로이드 워셜보다 빠르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엣지가 그 정도까지 크지 않다면 어지간하면 거의 다익스트라가 더 빠른 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로이드 워셜은 좀 n이 좀 작을 때 쓸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컨스트레인츠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로이드 워셜도 쓸 수 있고 다익스트라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플로이드 워셜하고 다익스트라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의 문제예요. 그런 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를 다 일단 플로이드 워셜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각 노드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도시의 개수를 세는 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익스트라는 각각 시작점을 중심으로 다익스트라를 매번 계산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세 가지고 답을 찾는 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